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을 빨리 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미 생각하고 있다.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읽은 당신은 지금쯤 아마 하얀 곰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얀 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이렇듯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심리학적 특성을 심리학에서는 하얀 곰 효과라고 부릅니다. 헤어진 연인 또한 일종의 하얀 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오늘은 이 하얀 곰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헤어진 연인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트리니티 대학의 다니엘 웨그너 교수는 8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얀 곰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웨그너 교수는 학생들에게 5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물 흐르듯 말하도록 했어요. 단 딱 한 가지 생각만 빼고요. 하얀 곰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분석한 결과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하얀 곰에 대해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얀 곰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학생들은 오히려 하얀 곰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기가 어려운 이유. 사람들은 실험에서 하얀 곰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딴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컨대 실험실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또는 저녁에 만날 친구와의 약속 같은 생각들을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방법에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러한 아무 생각들은 흥미롭지도 않고 특별한 목표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죠. 결국 사람들은 머지않아 하얀 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하얀 곰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다른 것들 또한 하얀 곰과 연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책상과 의자조차도 책상과 의자가 아니라 하얀 곰이 아닌 책상과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하얀 곰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하얀 곰 풀어주기. 오랜 연구 끝에 웨그너 교수는 원치 않는 생각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몇 가지 방법들을 밝혀냈어요. 첫째, 특정한 딴 생각을 하라. 하얀 곰 효과에 관한 한 실험에서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지침과 함께 하얀 곰이 생각나면 빨간 차를 떠올리세요 라는 정확한 지침을 함께 주었을 때 사람들이 하얀 곰을 훨씬 덜 떠올렸다고 해요. 하얀 곰을 떠올린 횟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9.17회, 빨간 차 지침을 준 경우에는 5.9회로 나타났거든요. 즉, 전 애인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취미처럼 딱 정해진 특정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둘째,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라. 스트레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통제력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덕분에 스트레스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과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러므로 연인과 헤어진 뒤에 회사에 휴가를 쓴다거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건 꽤 바람직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생각 미루기.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잠시 동안 참는 건 덜 어렵습니다. 만약 전 연인의 SNS 계정을 염탐하고 있다면 앞으로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라기보다는 주말에만 들어갈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세요. 실제로 염탐하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웨그너 교수는 생각을 억누르는 일이 기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임을 강조합니다. 특정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떠오르는 생각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게 덜 영향을 미치도록 조절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죠.
생각보다 긴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인과 이별을 생각하거나 이별 중인 분들은 지난 영상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 이별 4단계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별의 과정. 덕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덕 교수에 따르면 이별은 꽤 오랫동안 진행된다고 해요. 이별 1단계, 개인 내 단계. 개인 내 단계란 연인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혼자 이별을 고민하는 단계예요. 작은 불만들이 하나둘 쌓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헤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걔는 앞으로 안 변할 거니까 나는 노력할 만큼 했어 등등 헤어질 이유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날 뿐 상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티가 나지 않거나 상대방의 눈치가 빠르지 않다면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이별 2단계, 관계적 단계. 너 맨날 늦고 나만 기다리지? 10분밖에 늦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관계적 단계에선 이별을 결심한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불만을 표현해요.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1단계가 진행되었는지 몰랐던 사람은 180도 달라진 연인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갈등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별을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만나는 게 나을지 고민하기도 하고요. 마치 사귀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아닌 사이처럼 말이에요. 합의점을 찾아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지만 많은 커플들이 이 과정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별 3단계, 사회적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이때는 누가 내게 너 걔 아직 만나? 라고 물어봐도 아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이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과 동기, 회사 선후배, 동호회 사람들 등등 두 사람이 동시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 그 네트워크가 잠시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별 4단계, 추억의 매장 단계. 이제 지난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는 이별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진짜 끝났지만 그건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 한쪽에 정리하고 진짜 안녕을 구하는 일이죠. 덕 교수는 2단계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추억한 사람이 다음 연애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사랑을 제대로 보내야 새로운 사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면 이별의 1단계와 2단계를 조심하세요. 관계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이유로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어진 연인 빨리 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